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아이들의 그 장래, 미래 좀 잘 살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다들 하시잖아요. 잘 살게 하고 싶다. 아이들 잘 살게 하려고 그러면 학교에다 애들을 맡겨놓으면 아이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잘 살도록 만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여러분들의 심정.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교육시켜가지고 잘 살도록 그렇게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는 것 같은데. 네? 안 지는 것 안 같은데. 지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소신 발언을 해주시고.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그렇다고 학교를 다니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학교를 다니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보편적인 한국의 문화를 익히는 데 있어서 학교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뭘 배워서라기보다는 이 한국의 보편적인 문화를 경험시킨다는 측면에서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을 못 해준다면 그러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가정에 있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내가 돈 벌어다가 주고 애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했으면 공부를 지네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까딱 잘못 생각하면.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알려줘야 되는 거는 부모님에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님에게 특히 책임입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요, 거기. 분위기가 좋은. 근데 이제 보통은 어머님들이 더 힘들긴 하죠. 왜 그러냐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요. 이런 분위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분위기를. 아, 참, 이런 분위기.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은요 아빠의 수준과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빠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들의 꿈은 뭐냐? 애들은 고생을 안 시켜야지. 우리 자식들은 나처럼 이런 고생을 안 시켜야지. 그리고 학교에서 그거를 해줄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처럼 고생을 안 시키려고 그러면 내 인생 노하우가 자녀에게 전수가 되면 애들이 고생을 안 하는데 그거 전수가 안 되면 애들은 계속 똑같은 고생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는 노하우가 자녀에게 아빠의 노하우가 가야 돼요. 자녀에게. 아빠의 노하우가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아빠의 노하우를 도대체 어떻게 전수를 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일주일에 1시간 반 수업해요. 그죠? 1시간 반 수업해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자극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역할밖에 못해요. 물론 그리고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법을 취할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부모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정보를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대화할 때 참고하시죠.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다른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보도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유태인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최고의 노하우를 여러분들 자녀의 나이에 딱 맞도록 유태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걸 이렇게 교육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죠. 이런 것들을 다 드릴 거예요. 드리고 다른 집에서 하는 것들을 다 공유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빠 학원에서 뭐 했는지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시켜버려요.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지금 무슨 퀴즈 나갔어요. 그리고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실시간으로 공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와 교사와 부모와의 괴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은 다 할 겁니다. 애들한테도 그럴 거예요. 얘들아, 사실은 나는 보조교사야. 교사는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가 교사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인 수업을 할 거고 나머지 더 자세한 거는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그 다음에 글 한 편을 써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여기서 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시켜서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수업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가서 엄마 아빠하고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뭐냐? 퀴즈 하나밖에 안 할 거예요. 진도 이런 거 없습니다. 진도가 없어요. 보세요. 퀴즈 하나를 하고 아이들이 그 퀴즈 하나를 가지고 깊이 사고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면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이 질문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은 많이 안 들어도 돼요. 15분, 20분, 30분, 길면 1시간인데 1시간은 너무 길어요. 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10분, 15분이라도 괜찮아요. 그 시간 동안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를 알아주고 아이를 칭찬해주고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느냐 이런 거죠. 그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향으로 아이들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뭐냐면 어떤 식으로 이제 노하우가 전수가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노하우는 어떤 식으로 전수가 되냐.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90%를 들었어요. 10%는 뭘까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아빠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야 그게 나옵니다. 애들의 얘기를 깊이 듣다 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냐면 아빠들은 다 사회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에서 나오는 이 지혜는 대단한 거죠. 이런 거를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몇 마디. 그 몇 마디로 충분합니다. 아이들은 그거를 잊지를 않아요. 왜냐면 아빠가 지금 30분 중에 25분 들어줬잖아요. 나는 5분밖에 안 듣는 거잖아. 그죠? 그때 애들은 진실하게 들어요. 그거. 아빠가 25분 얘기하고 내가 5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요. 그걸.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아빠가 25분을 들어줬기 때문에 아빠가 하는 5분이 너무나 소중하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빠의 노하우가 전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빠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 도대체 내 노하우를 전수를 하려고 해도 이놈이 말을 안 듣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빠랑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네. 에이씨 나쁜 놈, 어떻게 이런 게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빠들은 전혀 애정 표현도 안 하고 칭찬도 없고 이런 아빠들 밑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아빠가 나는 제일 그런 줄 알았더니 다들 그렇더라고 보니까.
엄청 맞으면서 컸거든요. 제가 얘기해봤는데 굉장히 제가 그래서 아빠를 많이 미워했었죠 예전에.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누구 뭐 탓할 것도 없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노하우를 전달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몇 마디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에서 애들은 사실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만들었어요. 이렇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노하우는 보통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보통 내가 사회에서 경험을 해보니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이런 노하우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노하우가 아이들에게 갈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잘 한 거. 네. 이래서는 노하우가 전수가 잘 안 돼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을 나눠야 되냐면 현재 내 고민, 내가 못하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아빠는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너는 좀 어떻게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묻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거를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요. 한 번만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막 물어볼 수 있어요. 애들한테. 그죠? 여기서 노하우가 점수가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빠를 이겼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아빠를 이겼구나. 이게 진실하게 아이들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빠도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야, 나는. 아빠가 나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남자야, 나는.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어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무능력하니까 이제 이 집안은 내가 끌고 가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진짜로 이제 집안을 끌고 가려고 해요, 아이가. 여기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내가 똑바로 해야 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잘나면은요,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너무 잘나가지고, 내가 진짜 도저히 아빠는 이길 수가 없구만. 이런 아이들 저는 많이 봤어요. 이런 아이. 제가 지난번에 그 교사교육 했을 때 거기 극동방송국에 거기 가서 했는데 거기 혹시 이거 어디다가 올릴 거면 이 부분은 잘라줘요. 허문영 박사님이 대단한 석학이에요. 이 북한 문제 관련돼서는 세계적인 석학이죠. 탑이에요, 그분. 그런데 그분 사무실에서 제가 교사 설명회를 했죠. 세미나를 했죠. 근데 그분 자녀들이 너무 이 허박사님이 잘났으니까 그거를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를 잃고 헤매는 경우 많죠.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막 마약에 빠지고 사고 내고, 그죠? 교통사고 막 내고, 그죠? 무슨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아빠를 이겨야 뭔가 인생의 목표가 생기거든요. 본능적으로, 이게 심리적으로 그래요.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아빠를 이겨야 엄마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져줘야 되는데 져주는 것도 알아요. 져주는 것도 아이들의 기분 나빠.
진짜 져야 되거든. 진짜 지는 방법은 뭐냐면 아빠가 있잖아.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네. 하지만 다른 건 다 능력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물어보는 건 괜찮죠. 근데 너무나 모든 게 무능하면 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아빠가 영웅인데 이런 고민까지 나랑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은 정말 어른으로서 대우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았습니까? 8시 45분입니다. 15분 남은 건가요? 네. 15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적어 놓으신 거 맞죠? 네, 제가 몇 가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도 원래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3가지를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좀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렵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집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문제죠. 그죠? 자, 제가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좀 잘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네, 박수 좀 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밝아지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의 퀴즈 그 뒤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나와요.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이제 하여간 한번 어머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남자가 시장을 불렀다. 사장을 사장을 네. 불렀다. 사장님, 전에 근무하던 금발머리 예쁜 웨이트리스가 그만뒀으니까 그녀를 잘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왜 찾으시나요? 남자는 왜 금발머리 웨이트리스를 찾을까요? 네, 왜 찾을까요? 퀴즈를 한번 풀어보죠. 이게 아이들에게 나가는 실제 퀴즈입니다. 이거 가지고 애들 1시간 반 수업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다 활동하고 저는 퀴즈 내고 몇 마디 물어보고 저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제가 말하는 시간은 10분 정도. 왜? 힌트를 좀 드릴까요? 워낙 입들을 다루고 계시니까 그냥 많이 막 말하셔도 돼요. 네? 예쁘니까. 네, 그게 함정입니다. 제가 네, 그게 함정이에요. 네. 예쁜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그렇죠. 제가 꼭 퀴즈를 낼 때는 함정을 꼭 만들어놔요. 그래야 아이들이 함정에 안 빠지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퀴즈 풀 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앞뒤 전후 사정을 잘 파악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웨이트리스나 요리사도 아니고 사장을 찾을 때는 왜 찾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지 않나요? 불만이 있어요. 그렇죠. 불만이죠. 어떤 불만이겠느냐는 거죠. 그게 항상 요 글과 관련이 있는 불만입니다. 그냥 나오는 불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항상 요 문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답이. 문제 안에서 나오고 요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뜬금없이 괜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생각 가능하도록 이렇게 퀴즈는 항상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자는 왜 금발머리를 찾을까요? 그랬잖아요. 금발머리 웨이트리스. 그러니까 네. 머리카락이랑 관련된 거. 머리카락. 색깔 금발이라 그랬잖아요. 네. 굳이 네. 얘기 안 했잖아. 네. 근데 왜 금발머리라고? 오. 그렇죠.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남자가 금발머리 웨이트리스를 찾아서 사장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불만 얘기했을까요? 그렇겠죠. 뭐라고? 머리카락이랑 관련. 그럼 이게 식당이니까 머리카락이 식당 음식에서 음식에 나왔다. 들어갔다 아, 그렇죠. 오, 네. 맞아. 천원 주세요.
일단 1,000원 주고. 감사합니다. 원래 정확한 정답은 아닌데 아. 그래도 이 정도만 맞춰도 정답은 전에는 금발머리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까만 머리가 나오더니 머리가 아. 그만하라.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죠. 왜냐면 웨이트리스가 그만뒀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치. 그 금발머리가 안 나온 거야. 이번에는 다른 머리가 나왔는데 전에는 금발머리 나왔더니. 네. 자, 요 퀴즈를 풀고 나면 아이들은 뭘 하냐면 이 퀴즈에서 너희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교훈을 찾으라 그래요, 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근거를 찾고 그 근거를 쓰고 그 다음에 너네들의 영혼을 바꿀 만한 교훈이니까 진짜 너네들의 생활이 어떤 식으로 바뀔 건지 생활 속의 근거를 쓰라 그럽니다, 제가. 네,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애들은 합니다, 이걸 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애들이 또 토론도 하고 또 이걸 수정도 해요. 그 다음에 애들이 또 나름대로 물어보고 싶은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견이야 아빠의 해부를 다 이걸 한번 보죠. 자, 질문 1 보니까 여기서 보겸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손님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나오죠. 이 손님은 이 식당 음식이 맛있었다. 하지만 자꾸 머리카락이 나와서 식당을 안 가거나 사장한테 화를 내면 또 가면 민망하다. 그래서 돌려서 재밌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자, 보겸이 아빠가 사력을 다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게 물론 이게 이렇게만 말해졌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 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물어보는 거는 이 아이가 지금 이 손님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빠가 역질문을 계속 한 4-5번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네. 근데 보겸이 아빠는 왜 이렇게 똑바로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안 가르쳐 줬었어요, 그때는. 하지만 지금은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아빠 교육을 잘 못 받으신 분이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질문 수준이 조금, 이 부분은 잘라주세요. 보겸이 아빠가 혹시 보고 서운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요것만 해도 괜찮죠? 요것만 해도. 두 번째 가볼까요? 웃기게 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이 웃기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아 진짜 머리카락 진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한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전에는 금발머리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까만머리가 나왔네요. 이렇게 하면은 사장도 웃기고 그리고 손님들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또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음식을 좀 바꿔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음식도 주고 또 서비스도 주고 군만두도 주고 여러 가지 줄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아 진짜 머리카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음식을 갖다 주긴 하겠지만 침을 뱉어서 가지고 오죠, 보통은. 그렇지 않나요? 침을 뱉어서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근데 나중에 그 사장이 나한테 내가 어려울 때 막 투자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웃기게 말하면 사장과 손님의 이득을 보는 점은 뭐냐? 그러니까 좋은 점은 사장은 단골 손님을 잃지 않고 또 손님이 조언으로 식당의 성별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 손님은 다시 깨끗한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나를 보낼 수 있다. 아빠가 너무너무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하지만 좀 더 잘할 수도 있죠. 그거보다. 그죠? 역질문을 계속해서 정말 아이한테 끌어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몇 마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단호하게 결정해야 할까?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보겸이가 숙제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